가장 많이 미안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실수 하나에도 몇 번이고 사과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을 끝까지 안고만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미안함은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쌓이는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와 오래 함께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참 많이 빚을 졌구나.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 혹은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의 비대칭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을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방패가 됩니다.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공간, 가장 못난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깊은 인연의 힘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동시에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떠나지 않을 거니까 조금 더 해도 괜찮겠지. 이해해 줄 거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지. 우리 사이인데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그렇게 쌓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 설명하지 않은 것들, 표현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어느 날 그것들이 한꺼번에 미안함으로 돌아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착각.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 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눈빛만 봐도 알 테니까. 하지만 심리학 연구들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니콜라스 애플리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오래된 커플들을 대상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랜 커플들은 자신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안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측 정확도는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영역에서는 더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알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관찰하는 대신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이미지로 상대방을 대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가까울수록 덜 봅니다. 가까울수록 덜 듣습니다. 가까울수록 덜 물어봅니다. 알겠지 라는 믿음이 실제로 알아가는 과정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상대방은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필요한 것이 달라지고 힘든 것이 새로 생깁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상대방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모른다고. 그 말이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찔립니다. 그게 미안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미안한 순간들.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미안함을 느끼는 순간들. 그 순간들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힘들 때 곁에 없었던 순간들입니다. 바빴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게 받았던 것들입니다. 매일 차려진 밥상, 아무 말 없이 세탁된 옷, 내가 아플 때 옆에서 밤새 지켜봐 준 것. 그때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아프거나 혹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것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압니다. 그때의 미안함은 특히 무겁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상처 준 말들입니다. 화가 나서 한 말, 지나가며 툭 던진 말, 별 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오래 남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압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훨씬 강하게,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따뜻한 말 10마디보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이 새겨집니다. 내가 기억도 못하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속 어딘가에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 예전에는 좋아하던 것을 이제 하기 힘들어하는 것. 그 변화들을 나는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풍경처럼 지나쳤을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늙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도 미안함이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않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아 위협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감의 위협이 됩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내가 미안할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회피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뭔가를 사다 줍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너무 무거우니까 행동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행동의 의미를 잊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의 균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약자가 됩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은 미안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더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말을 막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세대가 받은 교육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함이라고 배운 세대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울면 안 된다, 아프다고 하면 안 된다,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자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어떤 의미에서는 약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그 말이 쉽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꺼내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습니다. 괜히 옛날 일을 들춰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둡니다. 그런데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안함을 안고 산다는 것. 말하지 못한 미안함은 어디로 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민함으로 나타납니다. 별것 아닌 일에 쉽게 화를 냅니다. 사실은 상대방한테 미안한데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에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미안함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거리를 둡니다. 말을 줄이고 눈을 피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과도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미안함을 갚으려는 심리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뭔가를 계속 해주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그 헌신이 아니라 솔직한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평생 안고 갑니다. 임종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입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이 마지막 순간에야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대방이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지 못한 말이 죽음 앞에서야 나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의 깊이가 미안함의 무게를 만든다. 왜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오래 함께 했으니까 실수도 많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연이 깊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개입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 잡아준 사람, 내가 가장 못난 모습을 보였을 때도 곁에 있어준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등을 밀어준 사람, 내가 아팠을 때 손을 잡아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쏟아낸 것들의 무게를 우리는 나중에야 압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알았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돌려준 것이 얼마나 적었는지도 함께 압니다. 그 차이가 미안함입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그 차이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준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학교에 다닐 때, 직장을 얻을 때, 결혼할 때, 그 모든 순간에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하지만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없이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의 그 미안함의 무게는 인연의 깊이만큼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 참은 것들, 포기한 것들, 혼자 감당한 것들, 말하지 않고 삼킨 것들, 그것들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가장 말하기 어려운 미안함.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느끼는 미안함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자식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자식에게 기대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개입했습니다. 그때는 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과정에서 자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보입니다. 자식이 말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감각,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는 느낌, 그게 미안함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안고 삽니다. 가난해서 좋은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다는 것, 일하느라 바빠서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 자식이 힘들 때 보지 못했다는 것, 이 미안함도 무겁습니다. 어떤 부모든 자식에 대한 미안함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전화 한 통 더 드리지 못한 것, 바빠서, 피곤해서, 나중에 하지 하고 미뤄둔 것들, 그것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상중에 우는 것이 슬픔만이 아닙니다. 미안함도 함께 울고 있는 겁니다. 친구에 대한 미안함. 오래된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친구. 힘들 때 술 한잔 기울이며 밤새 이야기하던 친구. 언젠가 꼭 이런 일을 함께 하자고 약속하던 친구. 그런데 각자 살다 보니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러다 바빠지면서 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에 문자 한 번, 생일에 전화 한 번이 전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끊겼습니다. 그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을 때, 혹은 그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그때의 감각을 기억하십니까?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한 번 더 전화해 보지 않았을까? 그것도 미안함입니다. 깊은 인연이라는 것이 꼭 매일 보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쌓아온 기억을 가진 사람,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희미해질 때 미안함도 함께 쌓입니다. 미안함을 다루는 방법.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이 미안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안함은 짐이 아니라 신호라는 겁니다. 미안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 관계가 아직 내게 중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신경을 끄는 관계에서는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감정 자체가 그 인연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미안함을 무거운 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관계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사과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상황에서 꺼내야 할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을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칩니다. 완벽한 사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도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겁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내가 미안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미안함을 행동으로만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안함을 느낄 때 말 대신 행동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를 사다 줍니다. 더 잘해주려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행동의 의미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행동만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전달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차갑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의 반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꺼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든 나는 해야 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내 안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은 함께 산다. 미안함과 고마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깊은 인연에서 미안함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이 많으니 미안하고 미안하니 사실은 고마운 겁니다. 이 두 감정은 항상 함께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마움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이제 와서 새삼스러워서, 말로 하면 어색해서, 하지만 고마움도 말해야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감사 표현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파트너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커플들은 그렇지 않은 커플들보다 관계 만족도가 높고 갈등이 생겼을 때 회복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미안해 와 고마워 이 두 마디가 함께 오갈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가장 깊은 인연의 모습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정한 얼굴이 떠오르신 분이 있습니까? 미안한 사람,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직 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앉아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미안한 게 많더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미안함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감정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작별이고 화해입니다. 인연이 깊다는 것의 의미.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다는 것.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미안함이 많다는 것은 그 관계가 그만큼 진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그만큼 실질적이었다는 뜻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미안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상처를 줄 만큼 가깝지 않았으니까요. 깊은 인연은 상처도 주고 미안함도 남기고 그리움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 관계를 평생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오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준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미안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미안하고 완벽하지 않은 채로 함께했기 때문에 소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언젠가는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속 어딘가에 닿으셨다면 미루어 두었던 그 연락을 오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을 오늘 하루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말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합니다.